네, 안녕하세요. 6번째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주기율표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있는 20개의 원소 모두 다 외우셨나요? 자, 수소부터 시작해서 칼슘으로 끝나는 거 이제 우리는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의 특징이라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주기율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가 누구였냐면 수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륨이 있었고요. 일부러 띄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개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주기율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금속과 비금속,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까지 총 5가지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잠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기율표는 뭐에 따라서 나열을 한 거라고 했었어요? 그쵸, 원자 번호에 따라서 나열을 한 거라고 했었고, 첫 번째 써진 수소가 1번이고 두 번째 2번, 그 다음에 3, 4, 5, 6 차례대로 가서 칼슘이 20번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와 같다? 그죠?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고 했고요. 양성자의 개수는 또 뭐의 개수와 같아요? 그죠? 전자의 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전자는 모두 다 그냥 일렬로 짜르륵 배열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이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배치되어 있는 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전자 껍질에 한 번에 예를 들어 전자가 20개가 있으면 20개가 다 들어간다? 그죠? 그거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그죠?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껍질에는 8개씩 들어간다고 했었고, 이때 껍질이 8개로 꽉 차 있다. 그럼 안정하다고 했어요?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그쵸? 안정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때 이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였냐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주기율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주기율표의 세로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쵸? 세로줄의 이름을 족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가로줄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냐면 주기성을 띈다. 그래서 주기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때 족 길이는 뭐가 같다고 했었냐면 저번 시간 말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원자과 전자 한번 봅시다. 먼저 첫 번째가 수소거든요. 수소는 전자가 총 몇 개예요? 그죠? 전자 총 1개예요. 그러면 이 수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일까?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 1개 차거든요. 그래서 얘의 원자과 전자는 1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자. 이거 리튬이라고 하거든요. 리튬은 몇 번이에요? 그죠? 세 번째 있으니까 3번이야. 그럼 얘는 전자가 3개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차? 1개 차요. 그래서 이 리튬의 원자과 전자 역시 1개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은 몇 번이냐면 11번. 그럼 전자가 몇 개? 그죠? 전자가 11개야.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 역시 얘도 원자과 전자가 1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칼륨 또 보시면 칼륨은 19번이라서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총 19개입니다.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차고 마지막에 그저 1개가 남아서 역시 얘도 원자과 전자가 1개예요. 보시면 수소와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다 같은 줄에 있고요. 이 같은 줄에 있는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냐면 1개입니다. 1개로 원자과 전자가 모두 같은 아이들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베릴륨 보자. 베릴륨 얘는 4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남게? 2개 남아. 그럼 원자과 전자 2개. 마그네슘은 12번이거든?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에 몇 개? 그쵸, 2개. 역시 2개 남아. 칼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20번이니까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8개, 마지막에 2개. 그쵸, 2개 남아.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세로줄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란 소리냐면 2개라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세로줄에 같은 줄에 있으면 모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 1개, 두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은 원자과 전자 2개, 세 번째 줄에 있으면 3개, 네 번째 줄에 있으면 4개, 다섯 번째 있으면 5개, 여섯 번째 있으면 6개, 일곱 번째 있으면 7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여덟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은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 그죠? 2번이지.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꽉 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네온 보자. 네온은 원자 번호 몇 번? 10번. 그럼 얘는 첫 번째에 2개 차고 두 번째 칸에 8개 차. 얘도 역시 두 번째 껍질이 다 찼네. 마찬가지로 아르곤 18번이거든요. 첫 번째에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차고 세 번째 껍질에 8개 차. 얘도 역시 껍데기가 꽉 찼어요. 이렇게 껍데기가 껍질에 전자가 꽉 찬 경우는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요 마지막에 있는 여덟 번째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를 몇 개라고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없다, 0개다 라고 표현해요. 대신 최외곽 전자, 가장 겉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다라는 표현으로서 최외곽 전자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부터 일곱째 줄까지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존재하지만 이 마지막 여덟 번째 줄은 껍데기가 모두 꽉 차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가로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줄의 이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했었어요. 가로줄은 주기야. 이 주기는 저번 시간에 뭐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냐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수소는 전자 몇 개? 그죠? 1개죠? 이거 1개 들어가려면 전자 껍질 몇 개 필요해? 그죠? 1개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헬륨 2번입니다. 전자 몇 개예요? 2개거든요. 그럼 이 2개의 전자를 집어넣으려면 전자 껍질 몇 개 필요해? 그죠? 1개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줄인데 전자 껍질 1개 필요하네. 자, 두 번째 줄 보자. 리튬이에요. 리튬은 3번이거든요. 그럼 3번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집어넣어요. 두 번째 껍질에 1개 집어넣어요. 껍데기 몇 개 필요해? 그죠? 2개 필요했네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붕소 보자. 붕소는 5번이에요. 그럼 5번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전자 넣어요.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넣어? 3개 넣어요. 얘도 껍질 2개 필요했습니다. 플루오린 볼까요? 요건 몇 번? 그죠? 9번이에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넣어요.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넣어요? 7개 넣어요. 요것도 역시 껍질 2개 필요해요. 네온 볼게요.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입니다. 그럼 전자 10개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넣었어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꽉 찼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아이들은 전자 껍질이 전체적으로 몇 개 필요했다? 그죠? 2개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이 세 번째 아이들은 세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모두 다 3개 필요한 아이들이고요.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칼륨과 칼슘은 네 번째 4주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 껍질이 4개 필요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칼륨 19번이에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1개 남았죠. 칼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0번이니까 전자 20개라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몇 개 남아? 2개 남아. 역시 얘도 4개씩, 얘도 4개씩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아이들은 뭐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냐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다. 요렇게 기억하실게요.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같은 족에 있으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고 같은 주기에 있으면 전자 껍질의 개수가 같다. 요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기율표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알칼리 금속이냐 할로젠 원소냐 비활성 기체냐 각각 우리가 다르게 부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세트로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비교하시기 좋거든. 그래서 오늘은 좀 수월하게 금속과 비금속만 먼저 보자고요.
네, 먼저 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가 좀 깔끔해졌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제가 금세 다시 썼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쓰세요. 외운다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먼저 금속과 비금속의 위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뭔가 이 주기율표는 살짝 대칭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때 우리는 금속은 상대적으로 왼쪽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금속 원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 아이들의 원소를 비금속 위치라고 불러요. 물론 예외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왼쪽 부분에 있으면 금속, 오른쪽 부분에 있으면 비금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경계가 어디예요? 그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 그냥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먼저 금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금속이라고 쓰고 금속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속 모르는 사람 없죠? 뭔가 금속이라고 하면 좀 반딱반딱한 것이 뭔가 쇠 같기도 하고 좀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알루미늄 또는 구리 또는 철, 우리 여기 주기율표에 있는 아이로는 나트륨, 요런 애들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금속은 뭔가 좀 반딱반딱하고 광채가 나는 거 같고 빛나는 거 같고 좀 요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딱반딱하다, 광택이 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금속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자, 얘들 알루미늄 생각해봐. 저기 뭐 창문, 틀 요런 게 보통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또는 우리 전선 속에 들어있는 거 구리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그치, 얘네는 고체야. 대부분의 금속은 뭘로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금속이 아니라 금속 자체는 뭘로 되어 있냐면 광택이 나는 반딱반딱한 고체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금속은 열을 잘 통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젓가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냄비에다가 라면 끓이면서 젓가락 이렇게 담거나 봐. 그럼 나중에 손잡이 부분 어떻게 돼요? 그저 뜨거워지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열이 잘 전달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체 상태의 금속은 뭣도 잘 통과시키냐면 잘 통하게 만드냐면 전기도 역시 잘 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전선 생각해 보세요. 구리선이잖아요. 전기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열과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잘 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이 금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걸 좀 고급스럽게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성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성 좋음, 전달하는 정도가 좋음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 전도성이 좋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게 금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금속은 주로 뭐랑 반응을 잘하냐면 산소와 반응을 잘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딱반딱한 금속, 뭐 철 같은 거 공기 중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산소와 막 만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죠? 녹슬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금속은 산소와 만나면 광택을 잃어요. 광택 없어져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속의 특징 뭐가 있냐면 전성과 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성과 연성이 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연하다는 소리예요. 연해서 막 엄청 두꺼운 금속 생각하지 말고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연하기 때문에 잘 구부러진다는 게 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성의 전자는 우리 설이나 명절에 부침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은 넓게 편다는 소리거든요. 망치 같은 걸로 두드리면 이 금속은 넓게 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속의 특징 전성과 연성이 있다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좋음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금속과 비교해서 비금속을 볼게요. 옆에다가 바로 적도록 할 텐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비교해서 구별하기 쉬워요. 비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이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오른쪽 부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질소, 그 과자 봉지 속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산소,
우리가 평소 마시고 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염소라고 하는 기체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금속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어떤 상태로 많이 존재하냐면 대부분이 기체 상태로 많이 존재해요. 질소, 기체, 산소, 기체, 염소, 기체 이런 식으로 존재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일부 고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체 상태가 많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비금속 같은 경우는 광택이 있을까 없을까? 자, 여러분 공기 중을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공기 중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일부 염소 기체도 있겠죠. 얘들아 막 공기가 반딱반딱 빛나니 막 뭔가 광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금속, 광택이 있다 없다? 그죠? 광택이 없다. 요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체가 광택이 있으면 이상해. 자, 다음에 두 번째 비금속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열이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얘들아, 우리 기체에 열이 잘 통하면 어떨 것 같니? 그리고 우리 지금 뜨거워 죽을지도 몰라. 왜냐면 저기 태양열이 우주 공간을 뚫고 우리 지구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 겉부분 다 뭘로 채워져 있어? 그저 공기로 채워져 있잖아. 근데 이 공기가 열을 엄청 잘 전달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태양열이 그대로 전달돼서 우리는 뜨거워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비금속은 열 전도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요. 같은 방법으로 전기는 잘 전달하게 잘 전달 안 하게. 자, 예를 들어서 TV 전선이 이렇게 까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전기가 막 계속 통하고 있는데 그 까여 있으면 그 전기가 공기 중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니? 그럼 이 공기가 우리에게 막 그 전기를 전달해? 그죠? 그러지 않아요. 이 공기가 전기를 잘 전달하잖아?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감전돼 죽어. 하지만 그러지 않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체는 역시 전기도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금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냐면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 이고요. 그렇다는 건 얘는 전기 전도성 또는 열 전도성이 좋다 나쁘다 그죠? 전도성이 낮다 나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금속은 전도성이 좋은 반면 비금속은 전도성이 낮다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비금속 같은 경우 대체로 기체라고 했는데 전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들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막 손에 모아가지고 얘네를 쫙쫙 이렇게 손으로 펴가지고 넓게 펴봐라. 펴지니? 안 펴지거든요. 이 비금속은 전성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은 연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공기 잡아서 구부려봐. 이렇게 손으로 구부려봐. 살짝 미쳐 보이잖아요. 자, 연성도 역시 없어요. 자, 여러분들 뭘 비교하셔야 되는지 알겠나요? 이 정도가 비금속의 특징인데 대체로 금속은 고체인 반면 그 다음에 비금속은 기체입니다. 이 광택이 나는 고체 금속은 열이나 전기의 전도성이 좋은 반면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도성이 낮다라고 했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 전성과 연성이 있는 반면 비금속은 전성과 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바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비교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좀 짧죠. 근데 내가 그 뒷내용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져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많은 내용 안 했거든요. 족과 주기의 좀 구체적인 특징과 금속과 비금속 알아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